평론가 정준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여애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적부심이 예상대로 기각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또 특검의 수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특검 수사는 뭐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습니다. 재판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사실 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출석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예, 정정일 변호사. 네. 어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직접 출석해서 한 30분 정도 네. 업소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시고요. 원래 이 불구속 수사 내지 재판이 원칙인데다가 또 무죄 추정의 원칙, 더군다나 다투고 있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또 따져볼 만한 점이 많은 전직 대통령을 꼭 이렇게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법률가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형사합의 25부에서 그 적부심을 기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유 교수님 어느 정도 아파야 거동이 어렵다고 구치소가 인정하나요? 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진짜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네. 팔에서 불이 나고 등에서 불이 나고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석방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아프다고 하면 다 나오냐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암에 걸려도 그 안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당뇨병이 있다 아니면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도 석방이 쉽게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왜 봐야 되냐면요.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던 분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방금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아파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태를 전혀 모르지만 갑자기 심해진 상태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피검사 결과가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젊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인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감옥을 살아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암에 걸려도 내가 암이라고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의무실이 있는데 그 의무실이 암 진단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의료 의무실에서 뭔가 조치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통원 치료로 이게 가능한 치료가 있고 그걸로는 불가능한 치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 병보석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가석방이라든지 네. 조건을 붙인 네. 가석방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엄청 인색해요. 그래서 저도 제 가까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췌장암 4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도 못 본 채 하다가 4기가 돼서야 풀어줘 갖고서 병원에 나가서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게 정치범, 양심수 정치범한테도 그런 정도니까 일반 수용자들이 어떻게 대접받겠어요? 제가 쓴 논문이 있었어요. 네. 교정시설의 의료시설에 관한 논제였어요. 네. 제가. 왜냐하면 교정시설 안에 의료시설이 사실 최악이고 열악하고 그 안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설을 정말 그래 죄인이야. 그렇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 의료시설은 확충을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마 그 부분도 부각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피검사 결과 계속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안 좋은 예상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바깥에서 검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품성이나 생각들을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함께 근무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너무 특검이 1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단식이라도 하시면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죄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꼭 구속된 상태에서 특히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구속이 목표인 특검한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특검을 향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더구나 그게 모욕 주기 위한 구속, 또 징벌적 수단으로 구속. 이거는 우리 헌법이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최대 170일 아닙니까? 준비 기간 20일 포함해서 150일 동안 할 수 있는데 원래 그 수사라는 것은 주인공이 맨 나중에 등장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저들이 볼 때. 그러면 한 150일 가운데에서 한 120일 정도 지났을 때 또는 90일 정도 지났을 때 윤 대통령을 뭐 구속 안에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내란 특검이 제대로 기능을 할 텐데 이제 대통령을 초장에 지금 구속시켜 버리고 예. 그 다음에 계속 구속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다가 구속 기간 20일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재판 넘어가면 더 이상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온갖 쇼를 할 거야 아마 내란 특검에서. 그러면서 내란 동조자를 찾는다, 내란 선전 선동 한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죽음의 kup판을 다시 벌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칼춤을 추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올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죠. 류혜 교수님. 네.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전한길 대표가 입당한 것을 가지고 뭐 막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전 유관이었기 때문에 입당이 됐거든요. 예. 아니 이미 입당을 해서 심사 기간도 지나버린 상태에서 이걸 쫓아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근데 있거든요. 박사님 여기서 놀랍잖아요. 전환기로 썼으면 입당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아니 박사님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전한길이었기 근데요 이거 제가 미리 예언했었어요. 김계리는 입당이 안 될 거야. 전한길은 입당이 될 거야. 전유관으로 쓰면 쟤네들이 모를 거야. 제가 진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제가 아마 아토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입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건 근데 왜 전한길로 하면은 입당이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세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전환길은 안 되는데 전유관은 아니 되냐고요. 원래 저 입당 얘기가 나오니까 유해 교수는 지금 입당된 상태예요? 저 당비 많이 내고 있어요. 아니 저 당에서 쫓겨났잖아. 네. 그 홍준표 때. 네, 제가 쫓겨났었습니다. 제명됐었는데요. 제가 당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요, 항상 제가 입력을 하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제가 입당이 됐습니다. 네. 입당이 됐는데 입당됐다는 걸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원 명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요. 당원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들어가고 당당하게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박사님. 네, 다행이네. 근데 박사님도 그것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모양이네. 박사님도 쉽지 않아요. 아니 나는 뭐 중공도 못 가, 뭐 국민의힘에 입당도 못해. 이거 도대체 제가 사실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사님 여기서 입당 원서 한번 써보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박사님도 뱅글뱅글 돌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관련 가처분 변호사는 정준길 변호사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람이 당원 가입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해서 당에 가입을 했는데도 이제는 내가 보기에 당원 명부에도 안 저 올려주고. 블랙리스트가 뭐 종이짝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무조건 더 입당 거부당할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지것들이 쫓아냈잖아. 그분은요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죠. 예. 탈당하고 난 이제는 또 이제 뭐 어떻게 입당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요. 뭐 예, 그런 심사. 건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절대 아마 저것들이 안 받아줄 거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네. 뭐 안 받아줘. 시급할 거예요. 네. 안 받아주죠. 예. 근데 김건희라는 다른 이름도 많을 텐데 어떻게 걸을지 걱정이 돼. 갑자기 제가 별 걱정을 다 하는데 맞네요. 또 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뭐 저도 거기 들어가 있다며. 아니 제가 진짜 해보고 싶다니까 박사님 여기 아니, 한번 고 박사님은 눌러보세요. 정말 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요. 딱 느낌이 오거든요. 뱅글뱅글 돌거든요. 네. 갑자기 해보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댓글창이 우리 자유파의 정말 공론의 장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저를 막 개인적으로 인신 공격하는 글 또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개딸이다 종북주사파 댓글 전문가들이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차단합니다. 네. 이 자유로운 공론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어떤 의견이든 다 올릴 권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날짜도 확정되고 점점 다가오니까 김문수 얘기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김문수를 아예 김문수라고 부르지 않고 김철봉이라고 부른다, 김승복이라고 부른다 이런 분들까지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주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동혁이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 똑같은 글을 한 사람이 계속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어도 장동혁이 밑에서 뭔가 알바라도 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의견을 그냥 개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똑같은 아이디가 여러 번 막 방송 시간 2시간이면 한 30분 올린다. 이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도대체 장동혁이가 뭐길래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로 좀 제 정치 평론가의 경험으로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칼럼에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판이 바뀌었어요. 네. 전환길이야. 네. 예. 전환길 대표는 여러 차례 자기는 선출직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홧김에 한번 나가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인데 전환길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환길 대표 출마 찬성? 아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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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이라는 데가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사가 예.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전환길 당원 가입 놀랍다 이렇게 나오다가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당에서. 글쎄. 그래서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정 변호사님 당원 가입이 다 됐는데 다시 무슨 생각을 하죠? 제가 법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징계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윤어게인이나 윤석열 아니면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어요. 예. 근데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 징계 없었어요. 단계 어제 흐지부지 그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들도 흐지부지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전환길 쌤이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 들어와서 말도 안 했고 사실 입당 원서 따끈따끈한 시기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기조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전환길 쌤이 세긴 세네요. 글쎄. 기사가 도배됐어요. 전환길 우리 강사님 이제 출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언행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당한 날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발언 중에 뭔가 본인들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틱거리를 잡아가지고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제가 그들한테 힌트를 하나 줄게요.
전당대회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요 출마하고 나면은 징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0일이나 31일 전에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징계하려면 빨리 전당대회가 해라. 빨리 하라. 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박사님. 날짜가 안 남았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왜 알려주느냐? 그대들이 만약에 징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 관련 가처분 전문가인 정준길 변호사를 돈 벌게 해주는 거다. 네, 미리 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는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전환길 쌤을 이렇게 막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준석 당에 갔다가 갑자기 여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자기네들이 주인이래요. 당의 주인. 그런데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당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지 않나요? 박사님 정말 당의 주인이 누군지 이러니까 제가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주먹을 불끈 쥐고요. 아 진짜 당의 주인이 정말 누군데 그 당을 어떻게 우리가 지켰었는데 그 당을 지킨 정말 많은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말 안 하고 있는 당원들 지금 많습니다. 우리 리어의 교수가 그 당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2등으로 당선됐던 때가 있죠. 2017년이죠. 2017년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당한 직후고 그때가 대선 끝난 후죠. 대선이 끝나서 당에 파리도 없을 때였어요. 그 대선에서 이제 홍준표가 출마를 해갖고서 뭐 25% 정도 얻고서 아주 참패를 한 그 직후에 이제 치러진 전당대 새 지도부 구성인데 그때 대선에 진 홍준표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서 대표 먹었던 그 선거입니다. 네. 그때에 지금은 뭐 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가 그때는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으로 일할 때예요. 네, 중학교 후배입니다. 예, 그때 이철우 당시 의원이 이제 1등 최고위원을 했고 네. 류해 교수가 2등 했죠. 그죠? 네. 그게 얼만큼 좋은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2등이 만만치 않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성 최고위원이 그때 2등 아니었다는 했는데 걸. 그 전까지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때까지 주요 당직도 해본 적이 없는 류여애가 그냥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누군지 몰랐는데 2등을 했어요. 근데 이 2등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무슨 유여애가 무슨 조직이 있었겠어요? 무슨 돈을 풀 수 있었겠어요? 현역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유여애랑 함께 다닌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오로지 정준길과 다니더라고. 아니요, 그때는 안 따라다니셨어요. 저는 박사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네, 박사님 그때요 정 변호사님이 안 따라다녀서 제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거기 누구 지금 구청장이신 분, 예, 그분을 더 도우셨어요. 이성은? 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저 안 도왔어요. 알았어. 예. 그런데 예, 류여애가 2등이 됐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김문수 심야 쿠데타 당하던 거를 막고 다시 김문수를 부활시킨 것도 책임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2017년에 완전히 망해갖고서 정말 저 당사에 파리 한 마리 없을 때 그때 이 무명의 류여애를 2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 사람도 바로 그 책임당원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류여애 후보가 막 맨발로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 구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고 이게 현장에 그 유세에 나왔던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제가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시에 이제 유채고가 출마하게 된 이유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절망인 상황 속에서 스피노자처럼 희망의 보수파의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어떤 리더십과 새로운 예. 어떤 정치인이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의 파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출마를 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근데 그 류 교수 그 본인은 예상을 했어요? 제가 나가게 됐던 계기가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당을 움직이는 걸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유여해 같은 법치주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근데 그게 뭔가요? 그 최고위원이 뭔가요? 그랬어요. 정말로 박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요. 그게 속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출마할 때 당선 또는 유세 다니면서 그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죠? 솔직하게 답해야 되죠. 네. 정 변호사님이 처음에 그러셨어요. 여성 최고는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성 목소리로 그때도 한 명을 줬거든.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연설은 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 연설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방송 앞에서 말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첫날 딱 끝나고 난 뒤에 정 변호사님이 갑자기 좋아 그대로 계속해 그 다음 주에는 빨간 끈도 하나 들고 올라가세요 그게 어울리겠습니다 했는데요 매일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저희 팀에서 표가 올라가는 게 보인다. 왜 당원들이 다 울고 있다. 당원들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제가 대신 해줬던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은 그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등장하는 뭐 이런저런 물론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진짜 현재의 위기와 난국, 새로운 희망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또 당의 진정한 주인은 자유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가 진짜 이 말을 꼭 우리 고성국 TV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원이요. 당을 버리고 가면은 집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집을 버리고 가면요. 그 집은 다른 뻐꾸기들이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쫓아버리고요. 우리는 집을 잃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저기 꼴 보기 싫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입니다. 보수 우파의 큰 집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의 집. 보수 우파의 큰 집, 자유 우파의 큰 집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를 지금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예고해드린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김민석이가 지가 싸우겠다고 저한테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경찰이 우리 정중일 변호사한테 보내서 저한테 온 고소장입니다. 제가 이 김민석이를 모욕했다 그러는데 세 가지 방송 제가 한 방송 고성국 TV에서 한 표현 세 가지가 김민석이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김민석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건데 첫째, 이게 총리입니까? 총리 지명자입니까? 아직 총리 아니에요. 지 주제도 모르고 이게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김민석이가 후보 때 제가 한 논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바로 빨아줘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물가 간담회라고 하는 걸 한 것 같아요. 뭘 모욕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표현, 이 논평이 그 김민석이가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김민석이가 파파비였나? 까도비였나? 까도 비리. 까도비 그랬죠. 저 김문수 때는 파도 미담 그래서 파파미가 별칭이었어요. 이제 그거 얘기한 겁니다. 까도 의혹이라고 하는 이 김민석이한테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이자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뭐 하여튼 지 주제도 모르고 벌써 총리나 된 듯이 간담회나 했었고
뭐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한 부분, 요 세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모욕했다 그러면서 김민석이가 고소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좀 이재명이랑 싸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어쨌든 그 똘마니가 하나 지가 먼저 붙겠다고 하니까 대응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게 후보자 시절에 고소장을 보낸 건지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보낸 건지 날짜가 나오죠. 날짜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 어쨌든 아마 예. 네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정준길 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을 받아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길게 뭐 자세하게 하실 건 네. 없고요. 예. 일단 우리 그 고성국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이 국무총리 김민석이가 우리 고 박사님 고소했대 이러니까 혹시라도 걱정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아니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유능한 정준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날 방송을 하실 때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김민석의 그 칭화대 관련된 의혹 문제, 그다음 김민석 아들 관련된 의혹 얘기들을 전체 한 25분 가운데에서 한 20분 이상 했고요.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각종 언론들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도된 겁니다. 네네. 매일 이런 정도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날 논평은 말씀하신 대로 칭화대 의혹 그리고 그 아들 학력 의혹 이 부분이어서 주로 이 부분 관련 기사를 근거로 해서 제가 논평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앞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김민석 당시 후보가 물가 무슨 간담회 이런 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지금 후보자에 불과한데 총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물가 간담회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주제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고요. 지 주제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물가 간담회를 그럼 왜 했느냐? 아이 그 뭐 저기 이재명 이렇게 이재명이가 그 라면 2,000원 얘기하는 바람에 막 그렇죠. 난리가 났잖아요. 라면 업계가. 그래서 그때 이 총리 되겠다고 하는 자가 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이재명이가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맨날 그거나 빨아주고 네, 그거 하느라고 급하게 물가 간담회 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논평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런저런 의혹들이 까도 계속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명해야지 물가 간담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까도 나오는 비리를 정리를 했더니 이만큼이에요. 증거 자료로 그 까도 비리 기사를 첨부할 건데요. 좀 이상했잖아요. 지도 교수 아버지 이름도 이상하게 적고 너무 이상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사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첨부인데요. 예, 올려놨다니까. 예. 네, 이게 참 신기해요. 저희가 그래서 덕분에 정리했고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정준길 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 해 직원들이 반응을 뭐라고 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법무법인 새? 박사님, 저희 직원들이요. 박사님이 김민석 총리에게 고소됐다는 고소장을 등사를 해와서 직원들이 뭐라고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아싸! 우리 총리도 고소한다. 총리도. 네,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저희가 되게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을 털끝이라도 건드리게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긴장했는데 법무법인 새 아니고 해에서는요 직원들까지 다 이렇게 웃으면서 작업을 다 했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박에 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의혹이 저도 몰랐는데 정리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의혹을 했다라고 기사도 나와야 되고. 예, 고소장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대로 네.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자가 뭘 갖고 고소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지 힘이 납니다. 힘을 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을 찾으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찾아야 우리가 그 집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집을 불태워서 아예 새로 짓자고 하시는데요. 그 새로 짓는 거 힘들어요. 집을 찾으러 갑시다. 네.
전환길 입당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송원석이가 전환길 대표를 징계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된 전환길이 송원석을 징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노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헤게모니 싸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당을 바로잡고 우리가 주인된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전환길 우리 대표 옆에서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한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그리고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